재질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재질은 바로 여기 있죠. 이거 가지고 사용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기본적인 질감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넣어 봤습니다. 그러면 선택하고 넣기만 하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재질을 선택하는 순간 이렇게 페인트 통으로 아이콘이 페인트 통으로 바뀝니다. 이때 이 재질을 넣고자 하는 면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금방 질감이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내가 다른 걸 선택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거와 동일한 재질을 이렇게 넣고 싶어요. 이럴 때는 여기 매트리얼에 셀렉트 해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스포이드를 누르고 선택하면 이 재질이 들어오게 돼요. 이때 아이콘이 버킷 툴로 바뀌게 됩니다. 클릭하시면 동일한 형태의 재질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에디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이드로 클릭하게 되면 에디트가 활성화되는데, 에디트를 누르게 되면 바로 여기 이곳에 재질 편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제 여기 텍스처를 끄게 되면 텍스처가 질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감이란 뜻이고, 질감을 끄게 되면 순전히 색상으로만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색상으로만 부여해 줄 수 있고요. 만약에 텍스처를 쓰고 싶으면 여기 폴더 그림 있죠? 이 폴더 그림을 눌러서 다른 텍스처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핑 소스에 나무, 네, 이런 나무 같은, 그러면 이렇게 매핑 소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그림의 크기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0, 이런 식으로 그림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오파시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로테이트. 자, 이렇게 세어봤습니다. 이건 질감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가죽 이미지를 넣습니다. 보시면 뒤에가 이렇게 불투명하죠. 이때 오파시티를 낮추면 점점 그러니까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오파시티라는 말 자체가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파시티 100 그러면 불투명 100, 오파시티 50 그러면 불투명 50, 그러니까 투명 50, 불투명 50 이렇게 되는 거죠. 오파시티 20 그러면 불투명 20, 다시 말하면 투명 70, 투명 80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질감을 이용해서 한번 넣어 보시죠. 이렇게 한번 넣어 보시죠. 그리고 이 재질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재질이 이렇게 있어요. 너무 깜깜할까요? 바꿔보죠. 자, 이렇게 제가 재질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면을 선택해야 돼요. 그룹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면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텍스처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포지션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시면 원점이에요. 드래그 하시면
원점의 위치를 만들 수 있고요. 로테이트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로테이트와 크기 조절이 마음대로 되고요. 자, 얘네들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그 다음에 얘는 원근감 있게, 평면인데도 불구하고 원근감 있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하고 요 두 개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얘는 재질이 삐뚤어진 경우 종종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틀어줄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재질이 들어오는 방향이 맞춰지는 거죠. 자, 한번 맞춰 보실까요? 자, 이번엔 조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5천에 5천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 푸시앤풀로 2800 해서 이렇게 올린 다음 가운데 앞면을 지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여기 당구공 그림 있죠? 화면에 당구공. 익스텐션에 보면 Vlay에 보면 여기 에셋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돼요. 화면이 깜깜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여기가 매트리얼, 재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전부 다 재질과 관련된 명령어들이에요. 이거 다 하냐 그러면 다 쓰진 않고 꼭 필요한 것들만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바로 여기 두 번째 칸, 두 번째 탭. 얘가 조명에 관련된 탭입니다. 여기가 조명에 관련된 명령어들이고요. 그 다음 얘가 Vlay 오브젝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더 옵션,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여기 있는 라이트 기능입니다. 조명 기능이에요. 조명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선라이트. 첫 번째 선라이트는 태양광입니다. 이네이블, 비저블, 인비저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렌더링이 들어가요. 사물이 나오죠. 자, 인비저블 꺼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컴컴하게 나올 거예요. 그림자도 없고 그냥 이 상태. 이게 태양광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체크해 보면 태양광이 있어서 이렇게 밝기가 조절이 되고 그림자가 나오는 것, 이게 이네이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 보시죠. 렌더링 하는 방법은 여기 주전자 누르시면 돼요. 이네이블 끄고 렌더링, 켜고 렌더링. 자, 한번 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황혼이죠. 제가 시간대를 저녁 시간으로 맞추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시간대 맞추는 거. 시간대를 맞추면 알아서 이렇게 하늘의 위치를 바꿔줘요. 하늘의 색을 바꿔주는데 여기 동그란 원 하나 보이시나요? 동그란 원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얘가 뭐냐면 태양입니다. 이게 태양이에요. 보시면 인비저블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여기 있는 태양이 사라집니다. 이렇게요. 여기 태양 사라진 거 보이시죠? 인비저블을 끄게 되면 이렇게 다시 여기 동그랗게 태양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이렇게 그림자 방향을 반대로 해서, 보통은 이렇게 그림자를 흘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림자 방향으로, 그래야 여기에 태양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태양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면 스카이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하늘에 대한 모형인 거죠. 하늘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눌러보시면 네 가지 모형이 있는데, 그 중에 기본값으로 쓰는 건 여기는 호색 L이라는 걸 기본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CI 클리어하고 CI 오버캐스트, 이렇게 두 개입니다. CI 클리어가 뭐냐면 맑은 날이란 뜻이에요.
비가 오고 나면 하늘이 맑게 개이죠. 네. 그날 그게 이제 CI 클리어고 CI 오버캐스트는 흐린 날입니다. 비 오기 전에 흐린 날을 의미해요. 보통은 그냥 호색의 L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쨍한 이미지 혹은 맑은 이미지를 원한다면 CI 클리어를 쓰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실내 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호색의 L을 쓰시면 되겠고요. 자, 스카이 모델은 이 정도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러비티와 오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러비티는 하늘에 끼어 있는 먼지를 트러비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오존층을 말합니다. 근데 이 트러비티와 오존이 두 개가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먼지가 많아지면 오존도 낮추고, 먼지가 적어지면 오존은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효과가 거꾸로 들어갑니다. 시간을 좀 돌려볼까요? 제가 1시 정도로 맞춰놨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 대략 이 정도로 맑네요. 트러비티 값을 제가 10으로 놨습니다. 즉, 먼지를 많이 놓으라고 했습니다. 렌더링. 먼지가 들어가서 하늘이 약간 뿌얘졌죠. 다시 볼까요? 트러비티 값이 2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맑은 파란색을 띠는 거 보이시나요? 자, 마찬가지예요. 먼지가 많아집니다. 오존이 적어집니다. 자, 오존을 0.1로 놨습니다. 아니, 0.01로 놔볼까요? 그러면 먼지가 많이 들어간 것처럼 거꾸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먼지가 많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반대로 트러비티를 줄이고 오존을 늘려버리면 오존층이 높기 때문에 하늘이 훨씬 더 청명해지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텐시티 멀티플러. 앞으로 인텐시티라는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인텐시티가 무슨 뜻이냐면 빛의 색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5로 놨습니다. 그러면 아주 밝은, 이렇게 아주 밝은 모습을 띌 겁니다. 예를 들어서 0.1이라고 놨어요. 그럼 빛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컴컴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무 안 보이네요. 0.5로 나볼까요? 어두워진 거 보이시죠? 근데 빛의 밝기를 조절하는 게 인텐시티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인텐시티 값을 조절해 보시죠. 그 다음 그 아래 사이즈 멀티플러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건 그림자에 대한 값이에요. 지금 사이즈 멀티플러 값이 1입니다. 그러면 렌더링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그림자가 이렇게 또렷하게 나오게 돼요. 그림자가 이렇게 또렷하게 나오게 되는데, 자, 사이즈 멀티플러 값을 제가 키웠습니다. 20으로. 자, 렌더링. 그럼 여기 그림자가 어떻게 되나요? 뽀얗게 퍼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뿌옇게 퍼져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렌더링 하면 그림자가 이렇게 희뿌옇게 퍼져 버리는 거죠. 가까운 곳은 뚜렷하게, 먼 곳은 흐릿하게. 이게 사이즈 멀티플러의 의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나머지 쭉 건너뛰고요. 그라운드 알베도 정도는 여기 지평선 있죠? 여기 수평선 아래 이 땅 부분의 색상을 바꾸는 게 그라운드 알베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색을 이렇게 주어봤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이 그라운드 아래의 색상이 싹 바뀌는 거 보이시죠? 중요한 건 없으니까 선택하고 넘어가고요. 블렌드 앵글이나 호리젠 옵셋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값도예요. 여기 있는 요 값입니다. 그라운드에 대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디퓨즈하고 서피큘라라는 뜻입니다. 디퓨즈가 사물이 지닌 기본 고유의 색상을 디퓨즈라고 합니다. 서피큘라는 사물이 이렇게 있으면 빛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빛을 반사할 때 생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반사할 때 생기는 걸 서피큘라라고 합니다. 빛을 반사하는 것, 혹은 빛의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부분, 이걸 서피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펙트 디퓨즈, 이펙트 서피큘라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오브젝트가 지닌 기본 색상에 조명을 적용시키겠다는 얘기고, 에펙트 서피큘라 그러면 빛이 반사되는, 하이라이트 되는 효과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는 포톤 에밋 라디어스라는 게 있습니다. 포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빛의 입자란 뜻입니다. 빛 입자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입자 하나가 여기 땅 부딪혔을 때 50mm, 여기 지금 50대 있죠? 50mm 정도 에너지를 주고 사라진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작아지겠죠. 대략 이런 느낌이 난다면,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입자가 더 커지니까 서로 울렁울렁거리는, 여기서는 표시가 안 나겠군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냥 요건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커스틱 서브 디비전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품질로 인식하시면 돼요. 품질입니다. 커스틱은 빛이 물을 통과할 때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요. 유리를 통과할 때 빛이 굴절이 일어납니다. 이 굴절되어서 반사광이 생기는 것, 이걸 커스틱 효과라고 해요. 이 커스틱 효과의 품질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어둡게 싹 바꿔놨고요. 그 다음 우리가 쓸 수 있는 조명이 요만큼 있습니다. V레이 조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플래너가, 평면 조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를 이동해서 중간에다 이렇게 올려보죠.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조명으로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플랫 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플랫 라이트는 위아래가 있습니다. 이쪽이 위쪽, 뒤집어 보면 여기 뒷면이 아래쪽이 됩니다. 자, 플랫 라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라이트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화면에서 지우게 되면 여기 에셋 에디터에선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은 지웠는데 여기엔 남게 되죠. 이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딜리트로 지우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딜리트, 그러면 에셋 에디터와 공간상에 있는 게 같이 지워집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클릭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네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인텐시티가 있습니다. 자, 제가 300으로 올려볼까요? 그리고 렌더링.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렌더링 해보세요. 모니터하고 여기 스크린하고 조금 달라요. 자, 한 600으로 올려볼까요? 그러면 좀 보일 거예요. 자, 위에
이 윗부분에 조금 어슴푸레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 보시죠. 자, 보시면 이제 다시 렌더링을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요. 지금 이제 인텐시티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인텐시티를 뭐 한 900까지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전자 누르면 렌더링이 된다고 했어요. 충분히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쉐입을 보시면 형태가 나옵니다. 렉탱귤러가 있고 엘립스가 있고, 엘립스를 눌러보면 여기 모양이 이렇게 타원 모양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 눌러보시면 이렇게 조명이 타원 모양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옵션으로 보시면 인비저블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 옵션을 체크하면 이렇게 조명원의 모습이 감춰지게 됩니다. 자, 감춰진 거 보이시죠? 상황에 따라서 인비저블을 체크하거나 혹은 해제하거나. 자, 이번엔 끄고 더블 사이드. 더블 사이드면 양쪽으로 나가란 뜻입니다. 이렇게 조명원이 한쪽만 나갔는데 이걸 양쪽으로 써라. 이게 더블 사이드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고 여기 그림자 만들어라 라고 하는 옵션이 하나 더 있네요. 자, 한번 렌더링 해 보시죠. 이번에는 다른 조명을 써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스피어 라이트입니다. 구슬이에요. 이렇게 구슬처럼 생긴 조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백열등 있죠? 네, 백열등과 같은 형태의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렌더 옵션에 보시면 옵션 값이 비슷비슷합니다. 인텐시티가 있네요. 자, 제가 인텐시티 값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다시 활성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인비저블이나 나머지 섀도우나 값은 비슷하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피어 라이트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 인텐시티 바꿔보시고 렌더링을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스포트라이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어떤 특정한 위치를 비추고자 할 때 쓰는 조명이 스포트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게 스포트라이트입니다. 벽면에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벽면에 조명이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시죠. 일반 조명에 비해서 스포트라이트는 앵글이라는 옵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즉 조명이 여기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넓은 부위를 비출 거냐 아니면 좁은 부위를 비출 거냐, 그게 앵글이에요. 콘 앵글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5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요만한 각도에서 조금 더 넓은 각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도가 더 좁아지는 거죠. 이렇게 각도가 좁아지기도 하고 혹은 각도를 넓히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도 요 콘 앵글을 한번 조절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푸눈바 앵글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테두리가 이렇게 되게 진하게 잡혀 있죠. 바로 이 테두리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을 제가 0.4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 테두리 자체가 이렇게 흐릿하게 바뀔 거예요. 자, 어떤가요? 테두리가 부드럽게 렌더링 되는 거 보이시나요? 사실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죠.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벽면이 혹은 이 바닥면이 부드럽게 바뀌어야 이게 제대로 된 스포트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푸눈바 앵글 한번 바꿔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디케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디케이는 감소란 뜻이에요. 일정한 비율로 감소 효과가 일어나는 것, 그게 디케이입니다. 기본값은 라이너입니다. 거리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거고, 인버스나 인버스 스퀘어는 더 빨리 감소가 됩니다. 자, 제가 인버스로 한번 놔봤습니다. 렌더링. 그러면 빛이 더 작게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스크린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렌더링을 해보세요. 라이너로 놓고 렌더링. 분명히 빛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인버스로 놓게 되면 거리에 반비례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빨리 빛이 감소가 들어가요. 인버스 스퀘어는 반비례하에 제곱으로 감소가 되니까 더 빨리 감소가 돼 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길 원해요. 자,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천정에다가 이렇게, 너무 먼가요? 자, 이렇게 제가 라인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라인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스폿라이트를 이용해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조명의 방향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방향을 지정하고 나면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앵글이 조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푸넌바 앵글이 조절이 되고, 네, 이렇게 쉽게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천정에서, 이렇게 천정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내려긋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폿라이트가 들어가도록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 다음에 방향 지정하고 영역 지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조명을 이렇게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스폿라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ES 라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IES 라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IES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조명 값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명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조명을 만드는 디자이너 혹은 엔지니어가 있는데, 그 엔지니어가 이 조명은 조명의 세기가 얼마고 빛의 범위가 이렇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라고 만들어 놓은 파일이 IES 파일입니다. 이걸 보면 조명의 범위, 크기, 파장 이런 것들을 쭉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조명값입니다. 바로 이걸 이용해서 조명에다 그대로 적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찾아보면 이렇게 IES 파일들이 돌아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9번 선택하고 열기, 그리고 자, 똑같아요. 이렇게 지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렌더링 하면 나오나요? 여기 값이 나오죠. 많이 어둡네요. 다시 볼까요? 다시 렌더링. 어두워서 잘 안 나오네요. 네, 여기 조그맣게 나오네요. 확대. 자, 확대해서 다시 렌더링. 보이시나요? 여기 조명 아주 희끗하게 보이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게 1번부터 30번까지 조명입니다. 조명의 모양들이 다 제각각이죠. 네. 이렇게 생긴 조명들을 가지고 모양을 만듭니다. 조명 효과를 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실까요? 이번에는 보시면 좀 특별한데 요 두 개가 좀 특별해요. 옴니라이트라고 합니다. 옴니라이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점광원이라는 뜻입니다. 점으로 생겼어요.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점광원이에요. 말 그대로 점으로 생겼고 백열등처럼 나가게 됩니다. 자, 렌더링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조명을 2개 심었어요. 그리고 밝기도 렌더링. 더 키워야 되네요. 어둡네요. 900. 자, 일단 여러분들도 이렇게 점광원을 하나 넣어놓고, 옴니를 하나 추가해 놓고, 그리고 렌더링을 시켜 보시죠. 이게 아주 흐릿하게 나오네요. 1200을 줬는데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조명이 나타나는 거 백열등 같은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돔라이트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돔라이트라고 해요. 요게 이제 돔라이트입니다. 돔라이트의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이 부분을 향해서 빛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조명이 이렇게 들어와 버립니다. 돔라이트로 들어와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그림자의 방향이 이쪽이죠. 완전히 다르게 넣어 볼까요? 자, 그림자의 방향이 뒤쪽으로 가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더링을 걸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죠. 어머, 얘 이 뒤쪽으로 가네. 선라이트의 영향을 받았나? 얘는 이 뒤쪽으로 갔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선라이트를 끄고 돔라이트만 보도록 하죠. 자, 렌더링. 그림자의 방향이 이쪽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 화살표가 그림자의 방향입니다. 이 화살표가 그림자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향해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돔라이트는 태양광을, 그러니까 선라이트를 대신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선라이트를 대신해서 돔라이트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조감도나 혹은 투시도에서 선라이트를 대용할 때 주로 돔라이트를 사용합니다. 선라이트 대신에 돔라이트를 쓰게 돼요. 이게 돔라이트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나머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렌더링을 하시되 선라이트는 반드시 끄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라이트는 끄고,
그리고 렌더링 해보세요. 돔라이트에서 인텐시티가 있을 겁니다. 이 인텐시티를 조금만 더 세게 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밝고 강하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제가 이 위에다가 렉탱글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푸시 앤 풀로 이렇게 내렸고요. 스케일로 조금 키웠고요. 지웠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서클,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이동하기. 곱하기.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여기 있는 메시 오브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메시 라이트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가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조명이란 뜻입니다. 렌더링. 조명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형광등에 있는 것처럼, 형광등처럼 보이나요? 네, 이렇게 오브젝트를 조명으로 바꿔주는 것, 이게 메시라이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조명을 이거 컴퓨터를 오래 켜놨더니 조명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누른 다음에, 자, 그러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인텐시티 멀티플러가 각각 조절이 됩니다. 선택하고 자,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그대로 드래그 하시면 그 값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선택을 하고 드래그 해보세요. 위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값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인텐시티 값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텐시티 값이 전부 바뀌게 됩니다. 즉 조명의 밝기 값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냥 이렇게 놓으면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재질을 줍니다. 여기 그라운드 랜드스케이프 있죠? 여기에 잔디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잔디를 넣어주면 조금 더 그럴싸해요. 다만 잔디처럼 들어가는 거죠. 다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작업할 때는 하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렌더링 타임이 하루나 이틀쯤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막 실감나는 그러한 집을 만들겠다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간단한 조감도나 투시도 정도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펄을 쓰시면 안 돼요. 렌더링 타임 엄청 늦어집니다. 차라리 그냥 잔디 텍스처를 쓰는 게 낫습니다. 얘는 소형으로만 할 때 쓰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화분 같은 거 있죠? 화분에 잔디를 넣는다든지 이럴 때 좋은데, 뭐 집에 이제 큰 잔디 정원을 쓴다든지 그러면 렌더링 타임이 망하는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V-Ray 오브젝트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턴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랭슨, 즉 털의 길이, 티크니스, 털의 두께, 중력값. 털이 이렇게 쭉 올라온
그러면 중력 값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는 거죠. 밴드 구부러지는 거 0.5%까지 구부러진답니다. 테이퍼는 이렇게 작아지는 걸 말해요. 스케일은 크기고요. 예를 들어서 뭐 10mm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렌더링하면 더 길게 렌더링이 되겠죠. 얘가 더 길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레이브티를 제가 5로 줬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이렇게 구부러지겠죠. 이런 거 정도는 간단하게 값을 수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